얼마 전에 시사저널이라는 매체에서 여러 가지 대선 여론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꽤 이제 불리하게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뭐 어떡하냐 실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은 지금 뭐 어떤 인물에 대한 선정보다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저는 그게 뭐 결국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것에 대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의료 사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지. 이제 앞으로가 이제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충분히 이런 상황들은 역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썩 좋지가 않다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 네, 오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당선 기준으로 오늘이고요. 네, 당선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취임 임기 기준으로는 이제 11월 10일이 되겠죠.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사실상 반을 돈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선 확정 때부터 사실상 대통령 그 기능을 하니까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보면요. 지금은 아직 그 절반 뭐 요 정도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뭐 대통령이 뭐 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평가받기 또 힘든 너무 빠른 그런 상황이고요. 한 대통령 임기 이제 한 3년 지나가면은 좀 분화가 이제 되기 시작할 텐데 그 전에는 사실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조와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등산해 보셨죠? 등산을 해보시면 올라갈 때는 이제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요.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받쳐주고 또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보조해주고 이런 것이 없으면 내려가는 데는 꽤 힘들고 또 내려가다 방심하다 보면 사고가 사실은 내려갈 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상에 서 있다고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이제는 이제 집권 후반기로 이제 들어서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히 외로운 하산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명백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뭔가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늘려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 나온 소식을 보면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위원들 몇 명하고 뭐 이 수도권의 중진 뭐 한두 명하고 만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조선일보 특종으로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좀 가깝다고 하는 최고위원들은 싹 다 빠지고 소위 뭐 친윤이라고 제가 좀 더 토론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만 이렇게 만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글쎄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에 보자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되시나 봅니다. 어쨌건 지금은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겠지만 그러나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길이 아닙니다. 이쪽 길로 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법사위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이걸 지금 소위에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독으로 의결을 해서 지금 두 개를 통과시켰어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또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 뭐 이 단독 처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박선영 전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조전혁 그다음 박선영 안양옥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뭐 단일화 기구도 단일화가 안 돼서 여러 개가 지금 난립할 정도로 정말 보수가 이번 선거에 꽤 어려운 지금 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난번 선거에 한편으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선거에 단일화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일단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기화로 해서 정말 이번에는 좀 단일화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는요, 단일화 한다고 해서도 전 별로 그렇게 승산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월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전주 대비 뭐 0.3% 올라서 29점 뭐다 이렇게 네. 하는데 서울에서는 전주 대비 한 5점 몇 % 떨어졌더라고요. 일입니다,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상으로도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네. 하게 되면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보수 정당이 여기 끼어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광노현 같은 인물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우리 초중고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을 또 한 번 이렇게 좌파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 저는 이번에 좀 우리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투표율이 꽤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서 이게 보수분들은 많은 분들 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꽤 떨어질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다른 후보들도 이런 데 좀 자극받아서 본인들의 거취를 알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참 꼴보기 싫은 김어준과 조국과 진성준 이들이 말이죠. 김어준이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 한동훈 대표의 키나 외모를 놓고 낄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조국은 자기 키가 181인데 한동훈 대표 키가 180이 맞느냐 뭐 이거는 걸 했고 무슨 뭐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요즘 키높이 구두 저도 신습니다만은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도 키높이 구두를 네. 신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 조금 뭐 굽이 있는 그거를 신는다. 그건 뭐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굽이 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딱 보면 알잖아요. 네네. 구두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뭐 10cm 뭐 무슨 그걸 신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남자 구두 뭐 우리 현정님은 5cm짜리 신으세요? 저는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어요? 네, 비밀입니다. 아니 뭐 남자 저는 뭐 그런 거 대답을 원하시면 500원을 주셔야 돼요. 저는 뭐 그런 뭐를 안 해봐서 그런데 뭐 남자 구두를 해봤자 뭐 한 4, 5cm 되면 뭐 그럴 텐데 뭐 저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재명은요 실제 그 이재명 그 신발 벗고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랬더라 어디 장례식장에서 상가에서 이재명을 봤는데 굉장히 아담하더라 이런 네.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외모로 따지면 김어준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 정말 제가 참 이런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외모로 따지면 참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김어준 보시면 돼요. 밥맛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김어준 사진 입력해 놓으셨다가 밥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빵빵 보시면 식욕이 팍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감독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 좀 빼야 되는데 네. 자꾸 그렇게 살 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다이어트용으로 저렇게 꿈에 나타났고 네.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설날이 되면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뭐 당 대표분들이 이제 선물을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꽤 예산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설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추석 선물을 다 카드로만 보내고
5천만 원을 결식 아동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작해서 배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도시락을 만들면 꽤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이렇게 결제를 하거든요. 네. 뭐 돈 나가는 거 결제할 때 보니까 이제 당 대표 그 명절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원내대표도 한 4천 몇백만 원 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때 연탄을 어디 기부했잖아요. 그렇죠. 연탄 기부했죠. 5천만 원 정도.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편지만 보내고 추석 뭐 편지만 보내고 그 5천만 원을 결식아동 도시락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에 그 관악구에 있는 한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직접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 잘한 일이 같습니다. 어쨌건 뭐 어떤 선물은 어떤 분들한테는 참 소중하고 고마움의 표시지만 저 일부 조국 혁신당이나 저 민주당에 있는 일부 정말 몰지각한 인사들은 대통령 선물을 그냥 바로 또 현장에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또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노고를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저런 것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쓰고 있는데 저런 XX를 위해서는 선물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죠, 솔직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아유, 진짜 참. 나중에 제가 저 선수들이 선물 보내면 내가 꼭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저한테는 안 보내겠죠? 뭐 기대 난망입니다만 저도 안 보낼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요, 후원금 들어온 걸 이제 아마 선관위가 분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1792건, 원희룡 후보가 428건,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온 모양이에요. 네. 들어왔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대부분 이 개미 후원, 이게 많았다고 그래요. 거기 나오죠. 300만 원에서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를 고액 후원자라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 몇 명이에요? 네. 뭐 한 자릿수죠. 네, 이게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사람 안 돼요. 고액 후원자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 들어온 돈 후원금 하고 좀 후원해 주신 분들 이렇게 나눠 보니까 1인당 평균 후원액이 채 10만 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이 안 돼요. 네. 참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형성하듯이 정치 자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미국의 정치 자금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뭐 이거 지금 매덕 가지고 지금 거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가지고 지금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뭐 규모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캠프 때부터요. 뭐 예를 들어서 이현종 전략가를 우리 캠프에 뭐로 치프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고 연봉이라는데 급여 수당 협상을 해요. 그러면 난 20만 불 줘야지 간다. 뭐 한다. 너는 좀 깎자. 그러면 딱 계약서까지 다 쓰고 딱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돈 좀 받으셨어요? 저는 요번에 완전히 한동훈 캠프 제 돈 쓰고 좀 했죠. 뭐 개털됐잖아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토론 전문가를 갖다가 특별 채용을 했더만요. 돈을 꽤 받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박종진 경호실 차장은요, 경찰대 2기입니다.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또 경찰대 수석 졸업 했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이때 이 경호처 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도 몇 번 출마한 적이 있고, 일단 임명을 했고, 이분이 또 공주 출신이더라고요. 공주.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다 또 공주 출신들로 그렇게 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공주 라인이라고. 공주 잘 나가면 이거. 공주 라인. 그럼 또 나오겠는데요. 또 공주파, 충암파 나오는데 공주파가 뭐 또 개엄 뭐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무슨 뭐 한 2명 가지고 좀 개엄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정말 미치겠습니다. 4명 가지고 400명 장성 중에 달랑 4명 있는데 그걸 뭐 제2의 한화회라고 그러면 한화회가 웃을 일입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던 어젯밤 이 대통령실 관저에서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증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 관련된 오늘 여야정 협의체 오늘 토론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있었습니다. 요 문제와 함께 한동훈 대표의 보관이 뭔지 요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수사 심의가 결국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이원석 총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에서는 또 이 두 번째로 지난 21대 때 폐지가 됐었는데 또 한 번 특검법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